최근 들어 연일 뉴스에서 난리가 아닌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드론과 전문가용 카메라를 동원해서 국내의 공군기지나 방공기지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아주 대놓고 간첩질을 한 건데요. 붙잡아놓고 보니 이 중국인들은 고등학생 나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순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 요원이라는 것이 조사 중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중국인 2명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사진기와 휴대전화로 기지 내 외부를 촬영하다 붙잡혔다고 합니다.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기지 외곽을 경비하는 육군 부대에 통보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형사 입건했죠.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10전투비행단 소속의 전투기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입건된 중국인 2명은 고등학생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신분과 입국 경위, 수원기지를 촬영한 이유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며 관련해 방첩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고요.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곧장 보안시설을 찾아가 촬영을 했는데 이는 4개월 전 국정원 인근에 드론을 띄워 몰래 촬영한 중국인들과 동일한 행동 패턴이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에 한 중국인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상공에 드론을 날려서 일대를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발각되고 있는 데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중국한테는 정찰 위성도 있고 초장거리 레이더도 있습니다. 굳이 간첩을 한국 군부대 근처까지 침투시켜서 일일이 사진을 찍어오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니고 있는 정찰 자산의 성능이 충분히 좋아서 이런 짓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그다지 멀지도 않습니다. 좋든 싫든 어차피 서로가 서로의 정찰 자산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라면 피차 앉은 자리에서도 훤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 전투기를 직접 보겠다고 스파이를 보내는 수고까지 들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진짜인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화제입니다. 이들이 트랜스포머 전투기라는 이름으로 올린 영상에선 웬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돌연 옆면이 열리더니 안에서 F-35 전투기의 콕핏과 날개가 튀어나오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윽고 자동으로 공기를 채워 형태를 갖춘 모습은 실물 F-35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바로 적 레이더망을 교란시키는 가짜 무기 디코이 기술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상이 찍힌 곳은 다름 아닌 부산이었습니다. 해외 매체는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점을 조명하면서 단 몇 분 만에 이처럼 완성도 높은 이동식 디코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 업계 전반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디코이 기술은 매우 각광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 여러 업체들 가운데서도 한국 기업이 매우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코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은 방산업체로 분류되지도 않는데도 전쟁 내내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예시가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근처 체코에 위치한 인플라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건 놀랍게도 풍선입니다. 인플라테크가 제작하는 풍선은 실제 무기와 똑같은 외형을 갖춘 디코이, 즉 모조 무기입니다. 얼핏 보면 진짜와 구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적의 시야를 교란하는 용도로 활용되죠. 이 디코이의 효용성이 증명되면서 세계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국에서도 자국 기술로 만든 디코이 제품을 제작 중인 기업이 조용히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력으로 군에 납품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출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결국 풍선일 뿐인데요. 현대의 정밀한 탐지 기술을 피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어떻게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푸른 초원 위를 누비는 전차한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둥글둥글한 외형의 바닥에는 뭔가 깔려 있습니다.
세 남성이 천막 같은 물건을 바닥에 펼치고 있는데요. 처음엔 텐트를 설치하는 듯 보입니다. 이 천막에 바람을 불어넣자 순식간에 전차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차 모양의 구조물을 들어 올리더니 그 아래로 차량 한 대가 쏙 들어갑니다. Než co tam bylo dodaný, takže si můžeme jednoduše představit, že těch 40% budou zřejmě nějaké návnady a pokud byly tak úspěšné, tak byly určitě z Děčína. 체코의 이모조 무기 제조업체 인플라테크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인플라테크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미사일, 탱크 등 30여 종의 무기를 본뜬 풍선 디코이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하이마스의 풍선 버전도 제작 중인데요. 합성 실크 소재로 만들어진 이 풍선 하이마스는 10분 이내에 실물 크기로 전개할 수 있으며 무게도 43kg에 불과해 2명에서 4명이 휴대 가능합니다. 심지어 열 발생 장치까지 탑재할 수 있어 열화상 레이더까지 교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플라테크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0% 증가, 매출은 30%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대표인 보이텍플에서는 적군이 훨씬 비싼 무기로 우리의 가짜 무기를 파괴하게 유도한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디코이는 전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전략 수단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고스트 아미로 불린 제603 특수공병대대를 운용했는데 이들은 풍선 탱크부터 위장된 포대까지 다양한 디코이를 설치해 독일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엔진음을 녹음해 틀거나 무선 통신량을 급증시키는 방식으로 정보전까지 병행하며 큰 성과를 거뒀죠.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에도 나토는 세르비아군의 전력을 대부분 파괴했다고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디코이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세르비아군은 멀쩡한 전차를 끌고 귀환하며 나토를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풍선 디코이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최첨단 군사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외형은 물론 엔진음, 열기, 배기열까지 재현되다 보니 탐지 장비로도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적의 정찰 자산을 헛발질하게 만들고 귀한 탄약을 낭비하게 하며 심지어는 사격 위치를 역추적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러시아가 하이마스를 격파했다고 주장한 횟수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디코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합니다. 심지어 어떤 디코이는 풍선조차 아니고 나무로 대충 만든 모형이었다고 하죠. 러시아군의 허술함을 제쳐두더라도 디코이가 꽤 유효한 전략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디코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열린 아덱스 국제항공박람회에선 한국 육군의 주력전차 K1A1이 전시됐는데요. 사실 이 전차는 실물이 아닌 비닐로 만든 디코이였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낚시용품과 구명조끼를 만들던 부산의 중소기업 시울프가 군과 협력해 개발한 것이었죠.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항공력이나 인공위성이 부족해 디코이 수요가 크지 않지만 향후 북한 이외의 국가와의 전투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시울프 측은 이 제품을 군과 협의해 시제품으로 제작했으며 설치 및 철거 시간은 4명이서 약 10에서 20분이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울프는 K1 전차 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무기 체계를 모방한 디코이를 제작 중입니다. K1A1, K1A2, K9 자주포, K21 장갑차, BMP-3 등 궤도형 무기부터 패트리어트 사드 미사일 시스템, 미라주 2000 F-16, F-35 전투기까지 포함됩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 3가지 제품군으로 나뉘며 평상 위장용인 레벨 1, 탐지 회피 기능을 갖춘 레벨 2, 원격 조작이 가능한 레벨 3로 구분됩니다. 시울프의 강점은 레벨 3 디코이에 있습니다. 인플라테크의 경우 3명에서 4명의 병력이 디코이를 전개하면서 수동 조작을 해야 했지만 시울프의 레벨 3 제품은 한 명이 여러 대를 원격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풍선 내부는 격벽 구조로 되어 있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전개되며 별도의 작업 없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인구가 적고 병력 기만이 중요한 한국군에게는 최적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울프는 현재 한국군 납품을 넘어 수출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디코이 제작 대상 무기에 BMP-3나 미라주 2000이 포함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당시보다도 기술이 더 진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에서 풍선 겉면이 구겨진 접합부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만 봐도 시울프의 디코이는 실물과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한국이 디코이 기술을 발전시켜 요충지마다 대거 배치하게 되면
중국군은 정찰로도 레이더로도 어느 쪽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어 접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실수로 진짜를 건드렸다간 큰 역풍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의 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이런 파생 산업까지도 면밀히 주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살벌한 무기를 만드는 이들의 꿈은 의외로 따뜻합니다. 인플라테크의 보이텍프레서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고 싶고 그 일을 더 선호합니다. 다만 먼저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든 후에야 민간용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풍선이라 하면 원래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먼저 떠오르죠. 프레서 대표 역시 자사의 기술이 결국엔 평화로운 용도로 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울프 역시 본래는 레저와 안전용품을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런 취미를 즐기려면 국방부터 튼튼해야 합니다. 디코이라는 조용한 무기를 통해 국방력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